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디자인 CC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포토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디자인에서의 이미지 정보에 대해서도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책 작업을 하실 때 이미지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미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고 사용하는 방법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가져오기라고 하는 항목은 우리가 가져오기 명령을 통해서 파일 메뉴에 가져오기를 실행시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져오기 명령은 이미지 그리고 여러 페이지로 된 PDF 그리고 인디자인 파일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인디자인 그래픽을 삽입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이 그래픽 파일들을 가져올 때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픽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옵션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옵션은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가져오기 옵션 표시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 표시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최근에 사용한 옵션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져온 그래픽의 이름들은 링크 패널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픽을 가져오는 작업과 링크 패널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형식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출력이 어떤 용도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그래픽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상도 1000dpi 이상으로 출력을 하게 될 경우에 그래픽 유형은 벡터나 비트맵 이미지를 쓸 수 있고요. 벡터 그래픽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 EPS, PDF 파일이 됩니다. 대표적인 비트맵 이미지로는 포토샵, TIF, EPS, PDF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색 분판 작업을 할 때는 벡터 그래픽, 컬러 비트맵 이미지 색상 관리 그래픽 항목이 속하게 됩니다. 저해상도 인쇄 또는 온라인으로 보기용 PDF를 할 때는 모든 그래픽 유형에 관계없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용으로 사용할 때는 역시 모든 그래픽 유형을 사용하여 형식이 관계가 없게 되고요. 인디자인에서 HTML 웹문서로 내보낼 때는 그래픽을 JPG나 GIF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벡터 그래픽과 비트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이미지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그래픽의 대표적인 도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벡터 오브젝트라고도 하는데요.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를 묘사하는 벡터라는 수학적 오브젝트에 의해 정의된 선과 곡선으로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가장자리를 가장 뚜렷하게 유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저장할 때도 또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때도 가장자리가 가장 뚜렷하게 유지하게 되고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고와 같이 다양한 크기 및 여러 출력 매체에 사용될 아트워크에는 벡터 그래픽이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수트에서 그리기 및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벡터 오브젝트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복사나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해서 구성 요소 간의 벡터 그래픽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는 그림 요소의 구성 요소가 사각형 격자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는 픽셀을 편집하여 우리가 작업할 수 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음영과 색상의 미세한 그라디언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진과 같은 또는 디지털 페인팅과 같은 연속톤 이미지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디지털 형식입니다. 비트맵 이미지의 픽셀 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보다 더 낮은 해상도로 인쇄하면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경계선이 고르지 않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에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원본 이미지를 3:1로 키웠을 때와 24배로 키웠을 때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100% 사이즈일 때는 다 연결된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조금 확대해보거나 많이 확대했을 경우에 이미지는 사각형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많이 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요소는 그래픽 복사 및 붙이기를 하여줄 수 있는데요. 인디자인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원본 그래픽을 선택하여 편집 메뉴에서 복사를 선택하고 인디자인 문서창으로 전환하여 붙이기를 실행하여 복사하고 붙여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복사 붙여넣기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전송 도중에 시스템에 있는 클립보드 자체에서 그래픽이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인디자인에서 이미지 품질과 인쇄 품질이 원래 그래픽을 만든 응용 프로그램에서보다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래픽을 드래그하여서 놓는 방법인데요.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가져온 후 링크 패널에 이미지가 표현됩니다. 가져오기 옵션을 설정할 수 없지만 한 번에 여러 파일을 드래그하여 놓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는 저해상도 이미지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픽이 픽셀화되거나 흐리거나 거칠게 표시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인디자인에서 성능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표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보기 메뉴에서 화면 표시 성능에서 고품질 표시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원래 상태인 고품질로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간단 표시로 저화질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저해상도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해상도가 낮게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해서 직접 삽입하는 것이 가장 이미지 화질을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클립보드에서 자체에서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면서 가져와지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픽 가져오기 옵션을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가져오기 명령을 통해서 대화 상자가 나타날 때 좌측에 나타나는 가져오기 옵션 표시를 하단에서 체크해 주시면 이미지를 가져온 후에 가져오기 옵션 이미지에 따른 옵션을 설정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일의 형태, PSD, 포토샵 이미지, TIFF, GIF, JPG, BMP 등 다양한 이미지 형태에 따라서 옵션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 요소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이미지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 새 문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인쇄용의 A4 사이즈를 설정하시고요. 여기에서 먼저 표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3으로 설정할 겁니다. A4 사이즈는 폭이 210, 높이가 297mm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페이지는 3으로 설정하시고요. 여백 및 단을 클릭하여서 여백을 모두 0으로 만들어 줍니다. 바로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책 등을 만들 때 그때를 위해서인데요. 일단 이렇게 새 페이지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새 페이지를 하나의
1번 페이지 옆으로 다 붙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프레드 형식으로 문서를 붙이려면 바로 페이지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 여기에서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부분을 체크 해제한 후 1페이지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재편성을 허용한 후 이제 페이지 도구를 선택합니다. 단축키는 Shift P죠. 선택 줄 아래에 있습니다. 선택해서 지금 2페이지를 클릭한 채 페이지 도구를 선택하면 2페이지가 선택되고 2페이지는 바로 책 등이 될 부분입니다. 책 등. 그리고 상단에 W 부분에서 폭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책 등의 폭은 3cm로 변경할 것입니다. 그러면 3cm면 30mm이기 때문에 30이라 입력하신 후 엔터를 치시면 자, 이와 같이 변경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10mm로 다시 한번 줄여 엔터를 쳐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최종적으로 15mm로 늘려서 책 등의 사이즈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 등의 너비만큼 페이지가 줄어들고 페이지 패널에서도 이 페이지가 줄어들어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우리가 새로 페이지를 만들 때 여백을 너무 크게 설정하게 되면 여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보다 작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페이지가. 그래서 여백을 없애서 설정을 했던 것이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표지와 뒷표지 부분은 우리가 B5 사이즈로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선택 도구를 눌러 페이지 도구에서 벗어나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일단 만드시고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후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표지를 꾸며보겠습니다. 일단 표지로 쓸 텍스트를, 문구를 우리가 적어볼 텐데요. 문자 도구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자, 문자가 들어갈 텍스트 상자를 만들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변경해 줄 것입니다. 자, 쓰셨다면은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상단 옵션 바에서 서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마이 포토북이라고 썼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담은 포토북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느낌이 드는 서체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 부분에서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체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하셨으면은 왼쪽 정렬 또는 가운데 정렬로 정렬을 맞춰주시고 또 작업하시고요. 또 글자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여 배치해보세요. 자, 정렬도 해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보기에서 미리 보기를 해서 한번 마음에 드시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타이틀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소제목을 넣겠습니다. 문자 도구로 다시 한번 큰 제목 밑에 텍스트 박스를 만들고 이번에는 한글로 소제목을 넣어 볼게요. 자, 소제목을 간단하게 입력한 다음 한글 폰트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 텍스트 패널을 꺼내시고요. 여기에서 이 패널을 가지고 이번엔 조정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자간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자간을 마이너스로 했는데 플러스 200으로 또는 여기서 큰 값들로 지정을 해준다. 1000으로 지정을 해준다면 이렇게 텍스트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이 띄어쓰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적절하게 배치시킵니다. 가운데로 그 다음에 또 텍스트를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로 배치시키고 텍스트 박스도 가운데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켜주십시오. 자,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셔서 타이틀을 만든 다음 이번에는 배경이 될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세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저장.
그래서 저는 영문으로 마이 포토북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는요. 나의 추억, 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쓴 것입니다. 약간 필기체 느낌으로 여행책 같은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요, 제가 예제 파일 안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파일에서 이미지를 가져오죠. 이미지를 가져올 때는 가져오기 컨트롤 D를 사용을 하고요. 포토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이 중에 여러 개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포토 5번을 표지 사진으로 사용을 해보려 합니다. 자, 포토 5번을 선택하시고요. 열기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자,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하단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부분은 어차피 화면에서 보이지 않을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배치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글자의 뒤로 이미지가 보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의 프레임을 조절해서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보여질 부분을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뒷표지를 꾸며주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앞표지 부분에서 타이틀들을 좀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타이틀을 선택하고 타이틀의 텍스트를 색상을 변경해 봅시다. 더블 클릭하여서 선택한 후 타이틀의 색상 우리가 색상을 골라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없는 색상은 우리가 색상 테마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포이드 도구 줄여서 있는데 색상 테마 도구를 통해서 사진의 색상을 뽑아올 수 있죠. 사진의 문 부분, 갈색 부분을 선택해 클릭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미지에 사용된 색상들, 포인트 색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색상을 사용해서 우리가 색상의 컬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책에 주요 포인트 컬러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색상 테마 도구에서 사용했던 색상들을 여기서 견본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테마를 견본에 추가하기. 그래서 Alt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견본에 추가가 된다고 하죠. 또 여기서 클릭해서 보면 색상 팔레트가 화려함이나 밝음, 어둡게, 깊게, 희미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 컨셉으로 변경해 색상 팔레트를 새롭게 조합해 줄 수 있습니다. 희미함을 선택하면 색상 팔레트가 또 달라지죠. 자, 여기서도 필요한 항목들을 Alt를 누르고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색상 구성을 CC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색상을 추가했다면 색상 패널, 색상 견본 패널을 열어보시면 이와 같이 이 테마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함 테마가 추가됐거나 또는 희미함 테마가 추가되거나.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바로바로 쉽게 지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 텍스트를 선택하고 원하는 컬러를 컬러 세트에서 지정해 봅니다. 마이는 갈색으로, 포토북은 화려함 테마에 있는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설정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색상으로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한글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나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가 사진을 이용한 포토북의 표지를 여기까지 제작하였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포토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